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주십니다. 자, 일단 오늘 내용 하기 전에 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블로그를 좀 강화할 생각이고요. 유튜브는 좀 간단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연말에도 그렇고 조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조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영상들이 시청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는 보면 그냥 콘도 영상 찍어서 보여주고 또 뭐 상가 이야기하고 사업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특별히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실제 사업하실 분은 몇 명이나 될까요? 뭐 그분들이 그 얘기 듣는다고 해서 안 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그 중에서 10명 중에서 한두 사람에게만이라도 도움이 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만 유튜브를 해보니까 제가 유튜브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컨텐츠들은 전부 다 제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사람이니까 저희 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라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광고도 앞에만 넣고요. 중간 광고도 저는 안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예를 들면 뭐 콘도 영상 찍어서 보내주는 걸 엄청 많이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투자를 진짜 하시는 분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영상을 보고 투자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본다고 해서 제가 지난주 영상만 보셨어도 그걸 본다고 해서 아무것도 알아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쇼룸 영상이지 않습니까? 분양이라서 쇼룸 영상 사실은 봐야 할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쇼룸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인테리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완성된 콘도도 마찬가지예요. 완성된 콘도에 나와 있는 게 뭐만 나와 있습니까? 잘 만들어진 쇼룸. 그 건물 안에 쇼룸을 또 짓잖아요. 그 다음에 퍼실리티. 이 정도밖에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영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로케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도 대부분 다 틀려요. 태국 애들도 올려놓은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다 좋게만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보면 그 건설사에서 주는 매뉴얼들 있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통로 아닌 통로 콘도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콘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를 들면 페차블 로드 위에 있으면 거기서 엠코티어 같은 데 상당히 먼 거거든요. 아주 먼 거예요. 지역적으로 아주 다른 동네입니다. 그런데 마치 줄 것 같고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 막 설명을 해놓거든요. 그런 것들을 영상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뭐 드론 띄워갖고 와 촬영하고 여러분들한테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누누이 설명을 해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리고 제가 거래를 하신 분들 대부분 보니까 오랫동안 두 가지 다 보신 분들이에요. 블로그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이고 유튜브도 열심히 들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청취자분들 중에는 많은 수가 제 기존 고객들입니다. 그러면 신규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짧게 본다는 건데 중요한 내용들은 거의 안 듣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겠지만 짧게 가고요. 나머지 이 영상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은 제가 월요일 밤에 항상 블로그에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바쁘면 화요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쓰는 방식으로 올해는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글을 읽으면 또 그걸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제발 인터넷에 있는 광고를 보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외에서 뭔가를 할 때는 그 물건에 있는 광고를 보고 여러분들을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할 거는 그 에이전트가 누군지, 그 에이전시가 어떤 사람인지, 그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냥 그저 콘도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상한 것들을 많이 사게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뭔가 많이 본인들이 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서 거의 10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예전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잘 아는 콘도가 있습니다. 위치가 아주 좋은 콘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통로 안쪽에 있습니다. 콘도가. 그런데 그 남편분이 외국분이에요. 저하고 만나기 전에 그 남편분이, 그러니까 유럽 사람이니까 유럽분하고 같이 콘도를 본 겁니다. 근데 그 부부가 전부 다 건축 일을 한답니다. 다른 나라에서. 자, 그런데 제가 소개했던 그 콘도를 안 사고요. 어떤 콘도를 사냐면 정말 위치가 안 좋아서 안 팔리는 콘도가 있거든요. 이쪽에 보면, 여기 보면 멀뚱하게 콘도 하나 있죠. 여기 보시면 더룸 수쿰빗 38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사더라고요. 정말 안 팔리는 콘도거든요. 위치를 보시면 이게 팔리겠어요? 그리고 더룸은 가격도 원래 비쌉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거 할인을 많이 했죠. 안 팔리니까. 위치적으로 팔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참 어이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경우는 수없이 많습니다. 옛날에 JLL, TWG 이런 데서 판매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좋은 콘도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JLL은 큰 회사잖아 하고 샀습니다. 그 파는 사람은요, 그 미국 본사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착각하는데 CBR이나 JLL이나 뭐 DWG나 뭐 이런 회사들이 뭐 미국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본사에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 결국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계약금 받고 한참 지나니까 연락이 안 돼요. 그 사람들. 그 사람 다른 일 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나중에 연락 왔더라고요. 후회한다고.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겉모양을 본다든지 뭐 이런 게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확장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데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하다 보면 이게 알고리즘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가끔씩 보면 광고로 콘도 광고가 나오죠. 그러면 저는 직업병이 있으니까 한 번씩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콘도 광고들이 나와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갑자기 뭐 이렇게 싸게 준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싸게 준다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잘 안 보이시면 좀 크게 해드릴게요. 1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이건 상당히 비싸죠. 그런데 보시면 엄청 싸게 주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3베드룸이니까 면적은 꽤 클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콘도들을 사면 되느냐? 제가 만약에 이런 걸 보면요, 관심도 안 가집니다. 관심도 안 가져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싸게 준다는 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덧붙여드리면 왜 제가 이걸 신경을 안 쓸까요? 이 콘도는요, 위치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던 요 콘도, 요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말했던 콘도가 여기죠. 요 안에 있습니다. 요 안에 이 저층 콘도들이 좀 있어요. 더 트리도 있고
더룸도 있고 저층 콘도들이 있죠. 그게 아난다가 지은 콘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지어진 걸까요? 준공이 언제 된 걸까요? 이게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된 겁니다. 태국은 준공기간이 딱 해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호수마다 준공기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준공기간이 딱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준공일은 2019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한참 지났죠? 그러면 이미 팔아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3베드룸 남아있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 위치에 이 돈 주고 콘도를 왜 삽니까? 이 돈 주고 콘도를 왜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무려 2019년에 준공된 콘도를 사라고 광고를 해놓은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요거는 위치가 어디냐면 위치 보기 전에 가격이 엄청 싸죠. 가격이 엄청 쌉니다. 그러면 위치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일면 보면 아주 좋아 보이죠? 전혀 안 좋은 위치죠. 여기에 있으면 콘도가 그나마 좋아요. 근데 여기에 있으면 콘도가 좋은 위치가 절대 될 수가 없죠. 여러분들 한번 여기 프라이버시 짝두짝 찾으셔가지고 한번 왜 위치가 안 좋은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쪽 동네가 좋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쪽 동네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위치가 안 좋은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냥 가격이 싼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콘도는 몇 년도에 준공된 콘도일까요? 이건 2021년에 준공된 콘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유닛들이 어떤 유닛들이냐면 태국어로 적혀 있잖아요. 태국 사람한테 파는 걸 텐데 안 팔린 유닛을 떨이로 파는 거예요. 안 팔린 유닛들을 떨이로 파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팔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콘도들도 이렇게 떨이로 팔게 되지만 잘 팔리는 콘도들도 떨이로 파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리지만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으면 특정한 면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콘도를 만들다 보면 오히려 원베드룸 같은 것들을 많이 짓게 되죠. 많이 짓게 됩니다. 그러면 그 원베드룸이 오히려 안 팔리는 수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원베드룸 중에서도 면적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면적이 조금 큰 거는 팔리는 지역인데 면적이 제일 작은 거는 안 팔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치 따라도 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콘도를 짓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라이프 하속 라마9 있죠. 그러면 요 콘도 보시면 여기 지금 맨 끝층에 보시면 이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꼭대기층이 나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위에 수영장이 없으면 맨 꼭대기층은 사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열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더워서 못 삽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수영장이 있으면 그 아래층은 또 엔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층이 나쁘질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위층이 그냥 공원으로 돼 있다. 그랬을 때는 맨 위층을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층 살 때도 맨 꼭대기층은 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래층에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 놨죠.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하이프 콘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보시면 공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수영장이 있으니까 여기는 꼭대기층을 사도 되지만 이쪽은 꼭대기층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원에 붙어있는 유닛들이 있겠죠. 붙어있는 유닛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닛들은 잘 안 팔립니다. 왜? 프라이버시가 전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죠. 항상 문 닫고 커튼 치고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지나가는 사람 다 보여요, 집이. 그러면 그 유닛이 잘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겠죠. 그 다음에 요즘은 그런 콘도들이 있어요. 1층에 콘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콘도들은 7층, 8층부터 콘도가 들어가죠. 왜? 밑에 퍼실리티와 주차장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기계주차장 만들어서 1층부터 유닛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닛들은 안 팔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안 팔린 유닛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면적이 안 좋은 유닛들이 있겠죠. 이런 유닛들, 수영장이 꼭대기에 있는 걸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영장이 만약에 아래층에 있다, 이쪽에. 그러면 수영장이 보이는 위치에 있는 유닛들은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겠습니까? 붙어있는 유닛들이 안 팔리겠죠. 자, 이런 것들을 할인해서 파는 겁니다. 앞에 얘기했던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95%가 전부 다 팔려요. 100% 팔리면 좋지만 95% 전부 다 팔렸는데 그 쭉정이 같은 유닛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면 다행인데 눈에 안 보이는 유닛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얘기했듯이 면적이 동네에서 안 좋아서 안 팔리는 유닛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러면 유명한 콘도에서 그런 걸 할인해서 팔면 되게 싸다고 생각해서 그걸 덥석덥석 물어버립니다. 그럼 그게 싼 게 아니고요. 안 팔리는 물건을 여러분들이 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물건들이 언제 나오냐? 준공이 된 후에 2년 후 지나고 나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준공이 되자마자 6개월 안에 할인해서 파는 회사도 있죠. 그 회사는 그거 안 따지고 막 싸게 팔아요. 그래서 빨리 처리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사는 분양을 할 때 가격 보고 가격이 좀 높다 싶으면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 회사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년이 넘어갔다, 3년이 넘어갔다, 이때 한다, 이러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에 얘기했듯이 6개월이나 1년도 기준이 있어요. 다른 유닛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을 때입니다. 근데 어떤 콘도는 아예 잘 안 팔리는 콘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6개월 안에라도 그건 1년 딱 지나고 나서부터 덤핑해서 팔아야 돼요. 그러면 그건 애초에 안 팔린 콘도입니다. 그러니까 덤핑해서 사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라이프 하숙 나나9이나 라이프 하숙 하이프처럼 아예 솔드아웃된, 이런 밑에 있는 유닛까지 전부 다 솔드아웃된 콘도가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콘도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날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도 계속 그렇게 팔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콘도들은 싸다고 해서 덥석덥석 물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느냐? 구분을 잘 못해요. 구분을 잘 못한다니까요. 왜 그렇게 해주는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완성이 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유닛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그 유닛 중에서 한두 유닛이 뭐 예를 들면 뭐 잔금을 못 치른 사람들이 있어서 되돌아 나왔다. 그러면 두세 개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그걸 그냥 팔아도 돼요. 근데 어떤 건설사는 그냥 싸게 내놔버립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덥석덥석 빨리 물어야 돼요. 그렇지만 2년, 3년 지나서 그쪽 동네에 맞지도 않은 유닛인데 그걸 싸게 판다라고 해서 뭐 물면 그 싸게 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구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이 SNS나 짧은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신의 경지에 있어야 돼. 신의 경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최소한 일을 한 10년 정도 해서 바삭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작년에 한국에 6년 만에 갔어요. 그때 뭐 음식점이 잘 모르니까 이제 인스타그램에 있는 음식점들을 다녀봤거든요. 하나같이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고 절대로 식당 찾아가고 안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돈이 몇 억씩 들어가는 이런 걸 간단하게 보고 알 수 있으면 그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항상 보면 안타까워요. 정말 돈이 크든 적든 굉장히 소중하게 번 돈이잖아요. 그걸 실제로 뭔가 행할 때는요, 본인은 굉장히 신중하다고 생각해. 옆에서 보고 있으면요, 하나도 안 신중하거든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리고, 제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은 제가 내일이나, 아마 내일 하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저녁까지 한번 써서 블로그에 조금 더 추가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